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요거 프린트 뒤쪽에 요거 개념 먼저 나갈 거거든요. 요거? 네, 그러니까 요거 설명할 테니까 일단 요거 설명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적분하고 연결해서 문제 풀 거니까. 네. 그래서 요거 리만적분부터 보면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수업 진행해 볼게요. 자, 일단 오늘 배울 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면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어떤 부분을 배웠었냐면은 요거 간략한 설명이에요. 일단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만약에 여기가 A고 여기가 이제 B. 자, 그래서 A부터 B까지의 이 영역의 넓이를 계산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어떤 공식이 쓰였었냐면은 부정적분을 이용을 해서 A부터 B까지 함수 fx의 자, 이 적분값은 자, 원시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 배웠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또 표현할 거냐면, 자, 얘 지금 영역을 계산하기 위해서 내가 자, 아주 작은 부분의 직사각형들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계산을 해서 얘네들 직사각형들의 합으로 이 넓이를 근사를 시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들이 요거 관련된 내용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배워야 되는 내용이 이제 요 영역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단순한 직사각형들을 만들어서 이 직사각형들의 합을 자, 이제 이 영역의 넓이로 이제 근사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알겠죠? 오늘 배우는 내용의 전체 스케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요 내용을 자, 이제 배울 테니까, 그래서 이제 천천히 정의부터 좀 나가야 돼요. 여기가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대학 과정까지 합쳐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자, 분할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할이 뭔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구간 A, B의 분할 P는 유한계의 원소 집합을 의미한다. 근데 이때 P는 자, 다음과 같다라고 써져 있는데,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만약에 폐구간 A, B가 있어요. 자, 이게 있는데, 자, 얘를 그러면 이제 수직선으로 좀 표현을 해주면은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자, 폐구간이기 때문에, 자, 요 지금 색칠된 부분의 영역이 이제 색칠된 부분에 해당하는 길이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 뭐를 하는 거냐면 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이렇게 점 하나, 뭐 x1, 자, 뭐 x2, 뭐 x3,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폐구간이 자, 소구간 3개로 지금 나눠져요. x1, x2, 자, 그 다음에 x2, x3, 자, 그 다음에 이제 x3, 이제 b. 자, 이런 식으로 그냥 폐 구간이 점을 몇 개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자, 소구간들의 이제 합집합으로 나눠지게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구간 하나를 작은 구간들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뭐를 할 거냐면 분할이라고 하는 걸 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분할을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분할 P를 집합 표현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을 집어넣겠다는 얘기야. A, 자, 그 다음에 x1, x2, x3, b 요렇게 집합으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뭐냐면 이 점들로 폐구간 A, B를 지금 소구간들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자, 하나의 구간을 작은 소구간들로 만들기 위해서 점을 이제 집합으로 표현한 이 집합 형태를 이제 분할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 좀 이따가 이제 분할을 이제 넓이를 구할 때, 직사각형 넓이를 구할 때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분할을 지금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설명을 좀 잘 들어야 되는데, 자, 그 문제 풀면 확실하게 좀 이해가 될 텐데, 자, 얘가 이제 좀 문제를 풀어보면, 자,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폐구간 1,4가 있는데, 자, 얘를 지금 몇 등분? 5등분 해달래, 5등분할. 자, 5등분할 해달라. 자, 이렇게 돼 있어요. 5등분할. 자,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구간이 지금 만약에 A부터 B까지가 있는데, 자, 여기 1, 여기 1, 4 이렇게 있는데, 얘를 5등분을 해야 돼. 그럼 점은 몇 개가 있어야 돼요? 4개? 자, 한번 봐볼까? 4개? 자, 점 4개 한번 찍어볼게요. 자, 자, 이게 등분이라고 했으니까 길이를 완벽하게 똑같이 하겠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요 지금 여기서는 선생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점을 지금 찍어가지고 소구간으로 만들어냈는데, 이 등분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소구간의 길이를 완벽하게 똑같이 두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1부터 4까지 일단 거리가 얼마? 거리가 4야? 이게 1부터 4까지인데? 3 아니야 3? 그죠? 거리가 3을 5등분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5등분 해야 되니까 이거를, 자, 거리를 3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5분의 3만큼씩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되죠? 그러면은 자, 5분의 3씩 나누면은, 자, 이쪽에, 자, 이렇게 이제 한번 나눠볼게. 셋, 넷.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좀 너무 길다 이게. 이렇게 좀 나눠서 4. 자, 이렇게 해서 대충 이제 이게 길이가 지금 같은 거 보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길이가 지금 같은데, 자, 이 거리가 3이었으니까, 자, 그럼 이 점을 그럼 어떻게 표현해줘야 돼요? 이게 2를 기준으로 5분의 3만큼 더해줘야 되니까 얼마? 얘는 5분의 8. 그 다음에 이 점은 5분의 11. 그 다음 요 점은 5분의 14. 그 다음 요 점은 5분의 17. 자, 그 다음은 이제 5분의 3 여기다 더해주면 이제 4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 분할 P를 이제 어떻게 써준다? 분할 P를, 자, 1, 5분의 8, 5분의 11, 5분의 14, 5분의 17, 4 이렇게 써주면 분할을 했다는 뜻인 거야. 5등 분할을 했다는 뜻인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자, 내가, 자, 길이가 같은 소 구간으로, 자, 만들기 위해서, 자, 점을 설정하는 행위이다. 알겠죠? 네, 그래서 자, 요렇게 이제 5등 분할하면 됩니다. 자, 그럼 보면 알겠지만, 자, 이게 지금 5등분, 그러니까 5등분이 되려면은 총 점의 개수는 몇 개 필요하다? 6개가 필요해.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6등분할을 하려면 총 점의 개수는 몇 개 필요한 거예요? 7개 필요한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점의 개수하고 등분의 개수는 무조건 하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총 점의 개수와 그 다음에 등분의 개수는 하나 차이가 난다. 자,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해보면, 자, 두 번째 문제. 자,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자, 0부터 6분의 파이인데, 0부터 6분의 파이. 자, 얘를 지금 몇 등분할? 6등. 자, 6등분을 해야 돼. 6등분할. 자, 6등분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거리를 일단 6으로 나눠줘서 그 이제 길이가 똑같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죠? 자, 그럼 계산해주면은, 자, 6분의 파이를 지금 뭘로 나눠줘야 돼요? 6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하나당 소구간의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된다? 36분의 파이가 돼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되죠? 자, 그럼 얘를 이제 그럼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 자, 분할 P는, 자, 지금 7개 점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죠? 자, 7개 점. 자, 0부터 시작해서, 자, 6분의 파이까지가 필요한데, 그죠? 7개 점, 총 7개 점이 있어야 돼. 그죠?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는 얼마? 36분의 파이. 두 번째는 36분의 2파이. 자, 세 번째는 36분의 3파이. 자, 36분의 4파이. 자, 그 다음에 36분의 5파이. 자, 그 다음에 6.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분할 P가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구간을 이제 소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자, 점을, 자, 집합 형태로 표현한 거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할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배운 겁니다. 알겠죠? 근데 요게 이제 좀 이제 넓이를 구할 때 굉장히 이제 필요한 요소가 이제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이해했으면은, 자, 이제 그 밑에 있는 이제 상합하고 하합 개념을 좀 배워볼게요. 상합하고 하합. 자, 상합과 하합. 일단 이해하기 쉽게 그 그래프로 일단은 좀 따져볼 건데, 자, 일단은 이제 그림을 좀 크게 그려봤을 때, 자, 만약에 이제 이렇게 생긴 이제 y는,
자, fx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었다라고 이제 가정을 좀 해볼게요. 일단은 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요거 좀 지울게요. 요거 지워도 되죠? 네, 요거 이렇게 지우고. 자, 얘가 일단은 그 이제 자, 요 점을 이렇게 있는데 자, 요 점을 A라고 하고 자, 그다음에 요 점을 이제 B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뒀는데 A, B. 자, 이렇게 뒀는데 자, 지금 뭐 할 거냐면 일단 먼저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로 얘를 근사를 시킨다고 했잖아, 선생님이. 이 넓이를. 그죠? 자, 근사를 시킬 거기 때문에 일단 뭐 해줘야 되냐면 이렇게 소구간을 먼저 조금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할 거냐면 내가 폐구간 AB를 자, n등분할을 한번 해볼게요. n등분할. 자, n등분할을 한번 해볼게요. n등분할. 자, 그럼 폐구간 AB를 만약에 n등분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여러 개, 뭐 내가 꼭 등분을 할 필요는 없어.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데, 근데 일단 n등분할을 먼저 좀 해볼게요. 일단 요거 설명을 잘 이해해야 되니까. 자, 그럼 n등분할 하면은, 자, 일단은 거리가 얼마? A부터 B까지니까 거리가 얼마예요? B-A를 n으로 나눈 게 거리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다가 이제 몇 개의 점을 채워줘야 돼요. 지금 이제 n등분할 했으니까 A, B 포함해서 총 몇 개죠? n 플러스 1개의 점을 여기다가 일정한 간격으로 찍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자, 만약에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점을 찍었어, 선생님.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점을 찍어서 자, 이렇게 점을 찍었다 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점은 뭐가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점은 자, A를 기준으로 이만큼 거리를 더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거리가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A 플러스 N분의 B 빼기 A가 되는 거야. 그죠? 요 첫 번째 점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자, 이 점은 그럼 뭐가 돼요? A 플러스 N분의 B 빼기 그죠? B 빼기 A의 2배인 거지. 그죠? 거리가 2배니까. 그죠? 자, 그럼 쭉 가다 보면 여기가 K번째 점이야. 그럼 얘는 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치상으로 봤을 때 A 플러스 그쵸? B N분의 B 빼기 A의 몇 배? K배가 되는 거야. 맞죠? 이 점의 위치가. 뭔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요 B라고 하는 점은 이제 이 K, 얘가 일반적인 점이니까 자,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K에다가 N을 집어넣으면 B가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등분할을 선생님이 지금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A 플러스 N분의 B 빼기 A, 이 점은 A 플러스 N분의 B 빼기 A의 2배. 얘는 A 플러스 N분의 B 빼기 A의 3배. 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요 점은 A 플러스 N분의 B 빼기 A의 K배 될 거고, 그 쭉 가다 보면 얘는 이제 K에다가 N을 집어넣은 B.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렇게 생기면 이제 뭐가 생겨요? 이렇게 소구간이 생기지, 소구간. 그죠? 이렇게 소구간이 생겨요. 자, 소구간이 생기는데, 자, 보니까 내가 요 소구간에서 이제 높이를 정할 건데, 상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높이를 정할 때 큰 값을 정해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내가 직사각 만든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럼 높이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큰 값은 뭐를 선택해야지 큰 값이 나오는 거야? 요 작은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작은 부분을 지금 밑변으로 하는 직사각형을 만들고 싶은 건데, 높이를 정할 때 지금 요 구간에 있는 점들 중에서 어떤 점을 집어넣어야 가장 큰 직사각형이 나오냐는 거야. 생각을 해보면 요 점 아니야? 끝에 있는 점? 이게 지금 이렇게 점점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 점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그 높이, 자, 얘를 기준으로 직사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점에서는 또 뭐겠어요? 당연히 요 뒤에 있는 점이 제일 높으니까, 자, 요 점을 지금 뭐라고 한다? 자, 요 점을 높이로 하는 직사각형을 만든다는 얘기야.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가다 보면은, 자, 요 점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될 거예요? 요렇게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쭉 가다 보면 이 맨 끝에 있는 B점을 선택해서, 자, 요렇게 만들면 되겠지. 그죠? 그럼 이 직사각형이 뭐냐? 이 직사각형의 합이 상합이라는 뜻인 거예요.
상합이란 뭐다? 그러니까 이 분할을 했을 때 자, 점들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선택해서 그 직사각형의 넓이로 계산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자, 상합을 잠깐만 자, 여기 봐보세요. 상합을. 자, 지금 상합이 지금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상합이 시그마 자, K는 지금 1부터 N까지라고 N까지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N 여기 지금 성태로 그대로 써줘야겠다. I는 1부터 자, I는 1부터 N까지 mi 곱하기 델타 xk 요렇게 써져 있는 게 지금 상합이라고 써져 있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mi는 뭐냐면 자, 정의 자체가 자, 요런 뜻이에요. mi라고 하는 거는 자, 이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 프리미엄이라는 얘기는 얘는 뭐냐면 가장 큰 값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 좀 해석을 해주기 위해서요. 천천히 써볼게요. 자, 여기서 어떻게 써지냐면 f의 x 값인데 자,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는데 자, 근데 이 x가 자, 어디에 있는 거냐면 자, x 거기 써져 있는 대로 그대로 써줄게요. x i 빼기라고 x i에 있는 점들 중에서 자, 이 함수값 중에서 제일 큰 값을 지금 mi라고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해석을 좀 해주면은 자, 보세요.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자, 이 mi의 지금 정의를 잘 봐. 뭐냐면 이 집합인데 이 집합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선택해달라는 얘기야. 요 지금 기호, 수학적 기호 표현이 얘 뜻이 뭐냐면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선택해달라는 얘기예요. 이 슈프리멈이. 자, 그럼 요 집합을 해석해야 되는데 뭐냐면 자, xi-1에서 xi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소구간이야. 그 소구간에 있는 x들 중에서 함수값이 가장 큰 걸 선택한 게 mi라는 뜻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자, 다시 한번. 자, mi는 뭐라고요? 자, 이 지금 소구간에서 선택될 수 있는 x값들 중에서 그 소구간 x값들 중에서 함수 f에다 그 값을 집어넣었을 때 가장 큰 값을 mi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예요, 이게? 여기서 아까 보면 알겠지만 자, 소구간에서 가장 큰 값을 지금 함수값으로 선택해서 지금 요 직사각형을 만들었잖아. 그죠? 그래서 그 의미가 요 mi라는 뜻인 거야. 그러면 자, 그럼 얘는 뭐겠어요? 델타 xk는 높이. 이게 높이잖아. 얘가 높이니까. 얘가 그렇지 밑면이 되는 거야. 밑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왜냐면 mi는 당연히 높이 역할을 할 거니까. 그죠? 왜냐면 함수값이니까. 자, 그럼 얘가 근데 밑면인데 자, 그럼 델타 xk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도 i로 바꿔줘야 돼. 이게 i니까. 델타 xi는 자, 요 xi 번째에서 xi 빼기 1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밑변이잖아요. 그러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주는 건데 그 높이를 가장 큰 값으로 선택해주는 게 상합이라는 뜻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요게 이제 이해가 되면은 자, 그럼 하합도 자, 쉽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하합이라고 하는 건 좀 어떻게 써져 있냐면 자, 시그마 자, i는 1부터 자, 요 첨수집합 요거는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일반항을 표현하기 위해서 i라고 하는 지금 문자를 쓰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i가 지금 1부터 n까지 자, n까지 자, 스몰 mi 자, 곱하기 델타 xi 자, 요렇게 써져 있는데 자, 여기서 자, mi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인프리멈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얘는 뭐냐면 가장 작은 값이에요. 작은 값. 가장 작은 값을 자, 의미를 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값. 자, 그래서 자, 근데 어떤 지금 집합에서 자, fx인데 자, 이 x의 값이 자, 소구간 안에 있는 점들 중에서 자, 함수값이 가장 작은 값을 mi라고 둔다. 자, 그러니까 자, 그럼 이제 그래서 요거를 이제 봐보면 알겠지만 얘가 아까 높이라 그랬고 얘가 높이라 그랬고요. 자, 그다음에 얘가 뭐라 그랬냐면은 밑면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이제 밑면. 그죠? 밑변. 왜 밑면이야? 밑변.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 그죠? 그러면 높이 곱하기 밑변을 하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i번째에 해당하는 밑변 곱하기 높이가 직사각형이라는 거야. 넓이가.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지금 뭐냐면 자, 요만큼이 얘가 그러니까 통으로 얘기하는 게 뭐다 지금? i번째
자, 직사각형 넓이라는 거야. 자, 그거를 지금 1부터 n까지 더하겠다는 얘기니까 그 직사각형들을 다 더하겠다는 뜻인 거잖아요. 요 뜻이.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만큼이 지금 해석이 되는 게 뭐다? i번째 직사각형 넓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1부터 n까지 다 더해버리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지금 봐보면 알겠지만은 지금 이 노란색들의 총합이 지금 뭐다? 상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럼 하합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하합을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표현을 해준다면 지금 A부터 B까지를 계산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A부터 B까지 하합을 계산할 거면 어떤 직사각형? 이 소구간에서 길이가 높이가 제일 작은 거를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될 거냐면 요 빨간 색깔이 되겠지, 빨간 색깔. 이 빨간 색깔이 자 하합의 총합이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 총합이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그 모자라게 그려, 이게 그 안쪽에 들어선다는 얘기야. 이게 안쪽에, 이 영역 안쪽에, 이 영역 안쪽에 이렇게 들어선다. 그래서 자, 얘도 마찬가지지만은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자, 그래서 자, 하합은 그 소구간 중에서 가장 낮은 높이를 갖는 거를 다 더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빨간색들의 총합이 하합. 자, 그 다음에 노란색들의 총합이 상합이 될 거란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이런 이제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자 선생님이 이제 n등분할을 한 거고요. n등분할을 했을 때 지금 이런 의미를 이제 갖는다는 뜻인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일단 분할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면 돼요. 상합하합을 이제 배웠으면은 도대체 그러면은 요 영역의 넓이를 뭐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상합하합까지 정의를 했으니까 자 그래서 뒤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 일단 문제를 좀 먼저 풀게요.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그 3번 문제 풀고 나서 좀 해볼게요. 지금 요 상합하합 배웠으니까. 자, 그 문제 3번에서 봐보면 문제 3번 아니고 그냥 문제에서 봐보면 자 함수 fx는 지금 x제곱이 주어져 있다. 자 0,2에서 3등분할된 분할을 p라고 뒀을 때 자 리만 상합과 하합을 계산해달래. 자 리만 상합은 그 리만이란 말 자체가 그냥 생략이 될 수도 있어. 알겠죠? 그냥 적분을요 이렇게 지금 직사각형들 넓이의 합으로 계산하는 게 리만 적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리만 빼고 그냥 적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혼용되는 거니까 그냥 뭐 별 다른 게 아니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자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으니까 자 얘를 한번 그려보면 자 y는 x제곱이니까 자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반대쪽도 생겼을 텐데, 근데 지금 0부터 2까지라고 그랬어요. 0부터 2까지라고 그랬고, 자 3등분 한다고 했으니까 자 분할을 어떻게 둬야 되겠어요? 3등분 했으니까. 자 거리가 지금 얼마? 2. 자 거리가 지금 2니까 자 이제 얼만큼 소구간의 길이를 가져야 되냐면 3분의 2만큼씩을 거리로 가져야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럼 3분의 2만큼씩이니까 내가 이제 점을 찍어보면은 자 4개의 점이 총 필요하죠. 그죠? 자 요렇게 2개 점을 찍으면은 총 4개 점이니까, 그죠? 자 3등분할이 된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얼마? 3분의 2. 자 여기는 3분의 4. 자 그 다음에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리만 상합. 자 상합을 어떻게 정의한다고요? 상합은 그쵸? 자 시그마 자 i는 1부터 자 3까지 계산이 될 건데, 그죠? 자 여기서 자 mi 곱하기 델타 x i라고 아까 배웠어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얼마가 될 거냐면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자 mi가 얼마? 자 첫 번째가 얼마예요? 첫 번째가 이거 써볼게. 자 첫 번째가 지금 0부터 2분의 3 사이에서 그 값들 중에서 높이가 제일 큰 게 얼마? 3분의 2. 그죠? 3분의 2니까 상합의 이제 일부분이 직사각형 요거가 될 거란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소구간에서는요. 자 이게 될 거야. 맞지? 자 세 번째에서는
요게 될 거라는 얘기인 거야. 이 노란색들을 이제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얼마? 자, 이게 아까 y는 지금 x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자, 높이가 자 3분의 2의 얼마? 제곱. 자, 거기에 자, 밑면의 길이가 얼마? 밑면의 길이가 3분의 2. 이게 첫 번째. 그지? 이게 지금 뭐야? m1 델타 x1인 거야. 그죠? 자, 더하기 자, 두 번째. 자, 3분의 4의 전체 제곱 곱하기 3분의 2. 자, 얘가 자, m2 델타 x2.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여기서 이제 2를 집어넣은 게 높이가 됐으니까 자, 2의 전체 제곱 곱하기 3분의 2에 자, 요게 자, m3 자, 델타 x3 자, 요렇게가 자, 될 것이다. 이해되죠? 네, 그래서 상합은 저거. 자, 그 다음에 하합은요. 자, 하합은 그냥 이제 써볼게. 하합은 자, 시그마 자, i는 1부터 3까지 자, 스몰 mi 델타 xi니까 자, 얘는 첫 번째는 얼마? 0. 그죠? 처음에 높이 0이잖아. 제일 작은 게. 자, 두 번째는 얼마예요? 3분의 2의 전체 제곱에 곱하기 3분의 2.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3분의 4의 전체 제곱에 곱하기 3분의 2. 자, 이렇게가 자, 하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상합과 하합을 지금 이렇게 나눈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게 하합, 자, 얘가 상합.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상합, 하합 개념이 이렇게 되더라. 알겠죠? 그럼 하합을 넓이로 표현해주면은 첫 번째는 여기, 두 번째는 요만큼, 세 번째는 요만큼. 이게 자, 하합일 것이다. 그죠? 빨간 색깔. 빨간 색깔이 지금 요만큼이 하합.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 노란 색깔 부분이 이 노란 색깔 부분이 상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상합합으로 이렇게 나눠진다. 알겠죠? 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면은 자, 넘어가 볼게요, 이제. 자, 다른 명제를 봐보면 자, 읽어볼게요. 폐구간 AB에서 6A인 함수 fx가 지금 주어져 있는데요. 자, 이때 자, 요 지금 기호 표현이 뭐냐면 자, P 자, 그리고 괄호치고 자, 폐구간 AB 자, 요게 뭐냐면 폐구간 AB를 자, 분할했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폐구간 AB를 자, 분할했다는 뜻으로 자,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근데 자, 이 분할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자, A0부터 자, A1 자, 쭉쭉쭉쭉 가가지고 자, AN, B 자, 요렇게 지금 M 분할이 돼 있는 거야.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자, 이게 지금 등분할이 없죠? 그죠? 등분할이라는 말이 없는 거고 그냥 M 분할이라고 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M 플러스 1개의 점을 찍었다는 얘기인 거야. 요거는. 알겠죠? 그러니까 요 M 분할 안에는 뭐도 들어갈 수 있다? M 등분해도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M 분할이 좀 더 일반적인 그 뜻인 거잖아. 그러니까 등분할은 길이까지 똑같아져야 되는 거고 요 M 분할이라고 하는 건 그냥 M 플러스 1개의 점을 넣어버려서 분할을 시켜버렸다는 얘기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소구간마다 길이가 다 어떻다는 얘기야. 요 일반적으로 소구간의 길이가 어떻다? 소구간의 길이가 다를 수 있다는 뜻이야. 다를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소구간의 길이 당연히 다를 수 있겠죠. 아까 등분할은 내가 길이를 똑같이 만든 거고 그 M분할은 소구간의 길이가 다를 수도 있어. 당연히 다를 수 있는 거야. 그죠? 네, 그렇게 됐을 때 자, 델타 XK를 정의를 했어요. 그 다른 명제를 하나 분석해 볼게요. 자, 델타 XK는 뭐겠어요? 그 이제 소구간의 길이겠지. 그죠? 얘를 어떻게 정의한다? XK에서 XK-1을 뺐다는 뜻인 거야. 그죠? 요거를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한대. 자, 그리고 자,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거는 그리고 이제 자, XK에 여기 붙어 있는 스타
자, 요거는 거기 좀 잘못했어요. 요게 지금 A가 아니라 자, 어디에 포함이 돼 있었냐면 AK-C라고 AK 소구간 안에 들어있는 임의의 점인 거야. 거기 봐보면 그 지금 A라고 나와 있죠? 이게 지금 X가 A라고 나와 있는데 그걸 좀 바꿔달라는 얘기야. 지금 그 다른 문제에서는 얘가 X가 아니라 A로 돼 있어. 그죠? 그거를 좀 X로 바꿔주세요. 자, 그래서 자, 이 소구간 안에 들어있는 얘는 무슨 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를 임의의 점이라는 거야. 임의의 점이다. 임의의 점. 이라고 할 때, 자,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써져 있는데, 자, 무슨 말인지 보니까 결국 우리가 그 직사각형의 넓이 관점으로 봤을 때, 자, 지금 어떤 지금 부등식을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냐면, 자, 여기 i는 1부터 n까지, 자, mi 델타 xi, 자, 그리고 크거나 같다. 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의 자, xi, 자, 스타 곱하기 델타 xi, 자, 그리고 자, 시그마 직사각형의 넓이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mi 델타 xi. 자, 요 부등식을 만족한다는 얘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직사각형 중에서 제일 작은 거일 거고, 그죠? 임의의 분할 중에서.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자면은, 자,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선생님이 좀 일단은 뭐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뭐 아무렇게나 점을 만약에 뭐 2개만 찍어서 분할을 만약에 이렇게 지금 만들었다고 해보자. 알겠죠? 3분할을 지금 했다고 해보세요. 3분할을. 자, 그랬을 때 얘는 뭐야? 그 소구간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높이로 하는 직사각형 넓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의미가 될 거냐면은 자,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얘가 지금 파란색일 거고, 그죠? 파란색 영역의 지금 넓이가 될 거고, 그죠? 그 다음 얘는 뭐야? 자, 얘는 가장 큰 값이잖아, 높이를. 그죠? 그러니까 뭐가 될 거냐면은 자,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기는 직사각형. 자, 요렇게 생기는 직사각형. 자, 요렇게 생기는 직사각형. 이렇게 될 거란 얘기야. 그지? 얘가 요 뒤에 있고, 요 지금 빨간색. 얘가 요 빨간색. 그죠? 자, 그럼 얘는 뭐야? 얘는 지금 요 xi 스타가 뭐라 그랬냐면 이 소구간들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한 거라 그랬어. 그죠? 아무거나 선택한 걸 높이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냐면 자, 아무 점. 아무 점. 그러니까 임의의 점이라고 할게. 임의의 점을 자, fx에다가 자, 넣으면 높이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자, 생각해보세요. 자, 파란색은 제일 작은 거, 빨간색은 제일 큰 거. 얘는 아무 점.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어떻게 돼 있어야 돼? 그 안에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포함 관계가 제일 작은 거하고 제일 큰 거 사이에는 아무 점을 높이로 한 직사각형 넓이 합이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부등식이 지금 다른 점 명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등식을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직관적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제일 작은 직사각형 넓이 합하고 제일 큰 직사각형 넓이 합 사이에 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런데 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거기 이제 다른 명제 2번을 봐보세요. 자, 임의에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패구간 AB에서 6이 나면서 fx가 정의되어 있는데 자, 임의의 분할에 대해서 자, 리미트가 지금 붙거든요. 자, 리미트 n을 무한으로 보낼 때의 하합과 리미트 무한으로 보낼 때 상합을 만족하면 fx는 리만족분이 가능하대. 무슨 말이냐면 이 상합하고 하합이 n을 충분히 크게 해버리면은 이 두 개 값이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야. 리만족분이 가능할 거라면.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은 이만큼 차이가 나지만은 지금은 이 빨간색 직사각형 넓이의 합하고 파란색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분명히 넓이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 n값, 그 n을 크게 한다는 뜻은 무슨 말인 거야? n을 무한으로 보낸다는 뜻은 뭔 말이냐면 분할을 무수히 많이 가져가겠다는 뜻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n을
무한으로 보낸다는 얘기는요. n을 무한으로 보낸다. 자, 의미 자체가 자, 분할점을 무수히 만든다는 뜻인 거예요. 분할점을 자, 무수히 만든다. 무수히 자, 만들겠다. 라는 뜻인 겁니다. 알겠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분할점을 무수히 많이 만든다는 얘기는 이 소근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상식적으로. 소근의 길이가 매우 많아질 거고 그 길이가 굉장히 작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작아질 때는 당연히 뭐겠어요? 그 상합하고 하합의 차가 거의 안 나겠지. 그죠? 지금이야 이렇게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 구간의 길이가 크기 때문에 이 상합하합의 차이가 커 보이지만은 요 분할을 무수히 많이 가져가게 되면은 당연히 상합하고 하합은 차이가 거의 없어질 거 아니야. 그죠? 그래야지만 리만족분이 가능하다는 뜻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분할점을 무수히 만들었을 때 이 상합하고 하합이 거의 같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극한값이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만 뭐가 된다? 리만족분이 가능하다는 의미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상합과 하합이 만약에 무한으로 보냈는데 상합합이 달라. 자, 그러면은 리만족분이 불가능한 함수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그렇게 좀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른 문제 2번이 굉장히 중요하겠지, 그죠? 내가 만든 상합과 내가 만든 하합이 있을 때 그 극한이 서로 같아야지만 리만족분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써져 있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거. 알겠죠? 상합과 하합의 극한이 같아져야 된다.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 보세요. 자, 이제 뒤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리만족분을 이제 정의 한번 써볼게요.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잔뜩 어렵게 써져 있는데, 유개인 함수 f는 폐구간 AB에서 정의가 되어 있다. 자, 폐구간 AB의 임의의 m분할에 대해서, 자, 델타 xk를 요렇게 두고, 자, 그 다음에 xk의 스타는, 거기도 또 잘못 나와 있네, 이게. 이것도 바꿔줘야 돼. xk 스타는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는 거예요? xk-1이라고 xk 사이에 있는 소구간인 거야. 그죠? 거기에 있는 임의의 점이라고 할 때 그 극한이 존재한다면은 자, 그 밑에 있는 걸 별표. 자, 그 극한이 존재한다면 이제 뭐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무한급수의 그 합을 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쓸 수 있다는 뜻인 거야. 넓이니까. 알겠죠? 그 밑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그 극한이 존재한다면은 그 합을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리고 f는 리만족분 가능하다고 한다. 요렇게 해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자, 이 다른 정리 1이 왜 필요하냐면 아까 보면 알겠지만 얘가 지금 뭘 의미하는 거야? 지금 보니까 얘가 거기 나와 있는 리만적분에서 지금 그 적분의 정의에 써져 있는 이 합이죠. 얘가 지금 요거 똑같은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요거의 극한이 존재한다면은 무슨 뜻이냐면 얘가 극한이 존재한다는 거는 얘하고 얘의 극한이 존재한다는 뜻인 거야. 그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얘하고 얘의 극한이 존재해서 그 값이 똑같아져야지만은 얘가 극한이 존재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얘하고 극한값이 똑같을 거니까 당연히 요거 극한값이 뭐야? 얘네들하고 똑같겠지. 그죠? 극한값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석한 게 뭐냐면 요것만의 극한이 존재한다면은 그럼 끝난 거 하는 얘기인 거야. 왜냐면 지금 얘가 임의의 점인 거죠. 그죠? 이 xi 스타가 임의의 점이니까 이 점은 하합의 점이 될 수도 있고 상합의 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임의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 요게 극한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리만족분이 가능하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왜냐면 상합과 하합을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상합과 자, 하합을 자, 포함하고 있는데 그죠? 요 말 자체가 상합과 하합을 포함하고 있잖아. 근데 만약에 이 점이 하합이라고 해봐. 하합의 극한도 존재하고, 그죠? 똑같은 값도 존재하고, 이 점이 만약에 상합이라고 해봐. mi라고 해봐. 상합의 극한도 존재하고, 똑같은 값으로. 그럼 당연히 뭐야? 이거 두 개 같다는 얘기니까 리만족분 가능한 말랑 같은 말인 거잖아. 그러니까 자, 이게 상합과 하합을 포함하고 있는 일반적인 식이니까 이거의 극한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곧 상합과 하합의 극한이 같단 말하고 똑같은 말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즉, 요 극한이 존재한다. 다 써주면은 이 극한이 자 존재한다. 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상합, 하합, 극한이 같다라는 뜻이다. 알겠죠? 네, 요런 의미 때문에 리만 조건이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이제 일반적인 지금 대학교 과정에 리만 조건에 대한 개념을 배운 거야. 자, 근데 당연히 그 리만 조건 관련된 정의가 있거든요. 지금은 이거는 증명이 지금 수준으로는 불가능해요. 왜냐면 요거는 3학년 해석학에서 나오는데 알고 있으면 좋아서 지금 써놓은 겁니다. 지금 봐보면 자 일단 첫 번째 자 리만 조건에 관련된 정리. 자 일단은 그 네 가지는 그냥 정리구나 하고 알아두는 게 좋아. 왜냐면은 시야가 좀 넓어지거든요. 자 봐보세요. 자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폐구간 AB에서 6A인 함수 fx가 정의가 돼 있는데 다음은 모두 참인명제래. 자 함수 fx가 연속이면 리만 조건 가능하대.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상합합의 극한 따질 필요 없다는 얘기야. 연속함수는. 연속함수야? 함수 f가 연속함수야? 그럼 무조건 리만 조건 가능해. 이게 그냥 증명이 돼 있다는 뜻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 어떤 함수가 딱 있을 때 그게 리만 조건이 가능하냐 이걸 따지려면 뭐를 확인해야 돼? 상합하고 하합의 극한이 같은지를 확인해 줘야 돼 원래는. 근데 연속함수면 뭐다?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냥 증명이 돼 있어. 연속함수야? 이거 연속함수죠. 이거 안 해도 얘네들 극한 이 분할점을 무한히 가져가면 상합합 크기 똑같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자체가 연속함수이면은 상합합 따질 필요도 없다. 그냥 리만 조건 가능하다는 뜻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연속함수가 엄청나게 큰 무기인 거야. 알겠죠? 자, 두 번째. 자, fx가 단조함수이면 f는 적분 가능하다. 자, 마찬가지예요. 자, 단조함수는요.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거든. 자, 그러면 어떤 것도 단조함수냐면은 자, 이렇게 생긴 계단함수 있지. 계단함수. 만약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만약에 2야. 자, 지금 불연속점 있잖아요. 자, 이거 근데 단조함수 맞죠? 자, 이것도 그 리만 조건 가능하다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불연속점이 있어도 그냥 그 단조함수이면은 무조건 리만 조건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무기인 거야. 알겠죠? 이게 함수가 단조함수이냐 아니냐만 따져주면 리만 조건 가능한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인 거잖아. 알겠죠? 자, 그래서 자 단조함수이면 심지어 불연속이 되는 단조함수여도 자 리만 조건 가능하다는 뜻인 거야. 알겠죠? 자, 이거 적분 가능한 함수야. 알겠죠? 적분 가능. 그러니까 불연속점이 있는 단조함수는 적분이 가능하다는 거니까 엄청나게 큰 무기겠지. 그죠? 증명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할 필요 없다는 뜻인 거야. 알겠죠? 근데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 3번. 자, fx가 적분 가능한 함수이면은 자, 절대값 fx는 적분 가능한 함수이다.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fx 자체가 적분이 가능하면은 그 절대값 함수도 그냥 적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절대값 함수도 적분이 가능하다. 자, 네 번째. 자, 이게 무슨 fx가 거의 모든 점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불연속점이 유한계로 유한계. 그러니까 유한계라는 얘기는 뭐야? 불연속한 점이 유한계가 있어도 적분이 가능한 뜻이고, 자 심지어 뭐까지 되냐면 불연속점이 자연수 개수만큼 있어도 리만 조건이 가능하다는 뜻이야. 엄청나게 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 거의 모든 점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는 불연속점이 유한계이거나 불연속점이 유한계에 대한 함수는 다 적분이 가능해. 알겠죠? 또는 불연속점이 자연수 개수만큼은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사실 거의 안 나오긴 하거든. 거의 안 나오는데 가끔씩 이제 강원대학교에서 이제 좀 더 딥하게 물어볼 때 이제 이런 비슷한 문제를 내. 알겠죠?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한계뿐만 아니라 자연수 개수만큼의 불연속점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리만 조건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그 네 가지는 좀 기억을 하고 있자. 자, 그래서 자 문제 한번 보세요. 자, 문제. 자, 리만 이렇게 나와 실제로. 자, 리만 조건이 가능한 함수와 불가능한 함수를 나눠보래. 자, 1번. 자, 폐구나 0,1에서 정의된 함수. 자,
x는 유리수이고요. 자, x는 무리수일 때 마이너스 1이야. 자, 얘는 리만족분이 가능해, 불가능해? 자, 1, 2, 3, 4번 중에 하나에 해당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자, 아까 선생님이 얘는 지금 그 1번의 함수는 불연속 함수지, 일단은. 그죠? 불연속 함수지, 그죠? 그런데 x가 무리수일 땐 마이너스 1이고 유리수일 땐 1이래. 그죠? 그러면 이걸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게 실제로 가운데서 나왔던 문제인데 뭐를 알아줘야 되냐면 이 불연속점이 그럼 자연수 개수만큼 있는 거냐?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거냐? 이거를 지금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요 해석 계획을 좀 보면은 일단은 자연수 개수 자체가 일단 개수가 몇 개예요? 무한개지. 네. 무한개이기 때문에 이 개수를 세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데 근데도 우리가 이 개수를 셀 수가 있다라고 증명이 돼 있어. 자, 그래서 자연수 집합의 개수보다 더 커. 무리수 집합의 개수가. 알겠죠? 자, 그래서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수 집합의 개수보다는 무리수 집합의 개수, 더 나가서 실수 집합의 개수가 더 크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건 개수라고 하기도 좀 애매모호하지만 어쨌든 개수라고 해석해도 돼. 충분히 돼. 자, 그럼 이 문제는 지금 불연수점이 몇 개? 무리수니까. 무리수 개수만큼 지금 불연수점이 있는 거죠. 1번은. 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왜냐면 유리수에서 1, 무리수에서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무리수 개수만큼 불연수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리만족분이 불가능한 거야. 지금 1, 2, 3, 3분의 중에서 해당되는 게 없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요? 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자, 1, 2, 3, 4번 중에 하나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뭘 쓴 거야? 이 4번을 쓴 거야. 불연속점의 개수가 유한계이거나 자연수 개수만큼 있으면은 얘는 리만족분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개수가 자연수 집합 개수보다 더 많아. 무리수 개수만큼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리만족분 불가능하다. 1번은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패구나 패구간 0,1에서 정의는 함수인데 자, sin x분의 1이 지금 x가 0이 아닐 때이고 x가 0일 때 0이래. 자, 얘는요 어느 점에서 불연속이야? 0에서만 불연속이죠. 불연속점 몇 개? 한 개. 그럼 얘는 얘는 적분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죠? 왜? 아까 말했잖아. 불연속점 유한계이면 무조건 가능하다고. 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2번은 자, 리만적분이 가능하다. 자, 3번은요. 자, 패구가 0,1에서 정의는 함수인데 fx가 지금 불연속점이 몇 개? 두 개. 자, 얘는 리만적분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야. 그죠? 네, 그렇게 해석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자, 일단은 자, 이게 그 이제 리만족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이런 문제가 가끔씩 나와. 근데 일반 학교에서는 안 나오고요. 보통 강원대학교가 이제 조금 그 이제 어려운 걸 내거든요. 가끔씩 어렵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개념이 좀 더 어려운 걸 낸다는 얘기인데, 자, 거기서 이제 이런 개념들이 나왔다는 얘기인 거야 지금. 알겠죠? 네,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것만 잘 기억해보자. 이제 4번만. 그러니까 불연속점이 유한계이거나 자연수 개수만큼 있으면 리만족분이 가능한데 자연수 개수보다 더 큰 거, 무리수 개수만큼 있으면 리만족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넘어가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리만족분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배워야 되는 건 이제 이거에 얘는 이제 그 지금 요 정석 지금 16 여러 가지 정적분에 관한 문제를 봐보면 자, 그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자, 문제부터 잠깐 봐보면 자, 16-2번 문제였나? 몇 번 문제부터였지 이거? 3번부터 있구나. 네. 자, 이제 요거를 활용한 문제인데 고등과정은요 함수가 연속 함수밖에 안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나오는 문제들도 이 정적분과 관련된 문제들도 거의 한 90% 이상이 다 연속함수에 관련된 정적분이에요. 왜냐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번 정의가 뭐였어 사실은? 연속함수는 뭐다? 무조건 리만적분이 가능하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리만적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이게 적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관심이 없어 사실은. 그냥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근데 일단은 이 정적분하고 급수를
이제 연결을 시키니까 일단은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제 좀 배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사실상 우리는 다 배운 거야, 지금. 자, 그 리만 조건에 대해서 다 배운 건데, 자, 이제 고등과정에서는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고등과정에서는. 자, 일단 요거 개념인데, 자, 얘는 이제 고등과정의 이제 정적분. 다시 한번 이제 쓰겠다는 얘기예요. 고등과정의 정적분. 자, 얘를 가만히 봐보면, 자, 이제 얘가 y는 자, x제곱의 자, 그래프예요. 연속함수지, 그죠? 그러니까 뭐야? 리만 조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상하파합 중에서 일단 여기가 지금 이제 계산 좀 해야 되니까 자, 0부터 1까지가 있습니다. 0부터 1까지. 자, 일단은 0부터 1까지 x제곱을 지금 무한급수로 계산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근데 과정은 똑같아. 자, 폐구간 0부터 1까지를 일단 뭐 하냐면요. 고등과정은요. 무조건 등분할을 해요. 자, 등분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n등분할을 해보자는 얘기야. n등분할. 자, n등분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니까. 자, 얘가 지금 길이가 얼마? 1이야. 자, 그럼 그걸 n등분하니까 거리는 얼마? n분의 1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점이 자, n분의 1 맞죠? 자, 그 다음에 요 점이 n분의 2. 자, 그 다음에 요 점이 n분의 3. 자, 요 점이 n분의 4. 자, 쭉쭉쭉쭉 가서 자, 요 점이 n분의 k. 자, 이런 식으로 갈 거란 얘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n 플러스 1개점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자,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뭐만 쓰냐면 어차피 리만 조건 가능하니까 상압만 써. 상압. 그러니까 그 이제 어떤 거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정의할 때 이 고등과정에서는 뭐를 쓰냐면 이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점을 높이로 하거나 아니면 왼쪽에 맨 끝에 있는 점을 높이로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써. 그러니까 가운데 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 아무 점이나 높이를 안 쓴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고등과정은 어떤 거만 쓴다? 고등과정은 어차피 정적분이 될 거기 때문에 적분되기 때문에 높이를 자, 그 이제 양 끝점 중 그러니까 높이를 자, 소 구간의 끝점만 쓴다. 알겠죠? 왜냐면 연속함수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만 조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여부는 관심이 없는 거야. 고등과정은. 그러니까 되는 것만 쓰는 거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는 뭘 쓰냐면 자, 요 점 오른쪽 끝에 있는 점을 높이로만 쓰는 거야. 알겠죠? 그럼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시그마 자, K는 1부터 N까지 자, 어떻게 써줘야 돼요? 이제 한번 써보면은 직사각형 넓이니까 n분의 자, 일반적으로 이제 써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n분의 K의 전체 제곱 자, 이게 높이야. 그죠? 왜냐면 y는 x제곱이니까 얘가 높이 그죠? 자, 거기 곱하기 밑변의 길이 얼마? n분의 1 이렇게 정한다는 얘기야. 그죠? 자, 그럼 얘는 풀어보면 뭐 어떻게 돼요?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 세제곱의 K제곱이야. 맞죠? 자, 요거의 뭐다? 극한으로 자, 지금 그 이제 그 정적분을 정의한다는 얘기야. 그 직사각형의 넓이는 그죠? 어차피 극한이 존재할 거기 때문에 그죠? 네. 자, 요렇게 정의한다. 자, 그러면 얘는 자, 보면 알겠지만 자, 우리가 K제곱의 N세제곱은 K하고 연관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N세제곱은 그냥 바깥으로 내보내고 자, 그 다음에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은 뭐죠? 요거 값이? 요거 값 있잖아. 우리 급수에서 배웠잖아. 그치? 6분의 자, 그쵸? 여기가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요렇게 되는 게 정의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자, 요 위에다 써볼게요. 이게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자, 얘가 6n 세제곱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자, 이렇게 정한다는 얘기야. 그죠? 자, 그러니까 자, 얘는 계산해주면 얼마예요? 자, 이게 무한으로 보내보면 얼마? 3분의 1 이게 나온다는 얘기야. 3분의 1. 그러면 자, 이게 3분의 1이 나왔네.
자, 3분의 1이 진짜 정적분값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으니까 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세제곱 dx잖아. 그죠? x제곱의 dx잖아. 얘 얼마예요? 3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죠? 네, 똑같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 지금 급수를 이용한 극한값하고 지금 이 정적분값하고 똑같은 값이 나오니까 우리가 지금 정의한 게 정확하게 맞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그렇게 요 지금 인테그럴로 정의한 정적분의 넓이랑 무한곱수로 정의한 정적분의 넓이가 같더라. 그죠? 실제로 고등과정에서 한번 해보니까. 그죠? 네. 자, 그래서 요 과정을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일단 자, 이제 그다음 이제 그래서 뭘 배울 거냐면 이제 그러면 어쨌든 무한급수하고 지금 이 인테그랄하고 관련성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았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 정적분과 이 급수를 서로 호환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정적분을 보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정적분을 보면 급수로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급수를 딱 보면은 정적분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 왜냐면 지금 계산해봐서 알겠지만은 이 무한급수하고 지금 이 정적분하고 지금 값이 똑같은 거는 이미 리만점프로 증명이 다 돼 있는 거니까. 그죠? 값이 또 똑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을 딱 봤을 때 이 한쪽을 딱 봤을 때 이거 인테그랄 뭐부터 뭐까지 뭐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얘를 딱 봤을 때 이거 급수로 표현하면 이거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요 정적분과 이제 급수의 관계를 이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잠깐 쉬었다가 왜냐면 지금 시간 1시간 정도 됐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 또 다시 나갈게요. 알겠죠? 또 5분 정도 쉬세요.